자, 각종 이제 등기 절차로 왔는데요. 먼저 281페이지부터 먼저 보십시오.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에 관한 등기인데 표제부 등기입니다. 표제부에 그 부동산 표시와 변경 등기니까 283페이지고 부동산 표시 변경 그 의만 보고 계십시오. 먼저 그죠? 등기부 중에 우리가 그리는 거는 이제 표제부입니다. 맨 먼저 등기부 표제부가 있죠. 표제부에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부동산 자체 토지 등기부면 여기가 토지가 표시가 됩니다. 토지에 우리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되고요. 건물 등기부면 건물이 표시가 됩니다. 건물의 마찬가지 소재, 지번과 최근에 이제 건물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 요것도 적어지고 건물의 층수, 각 층의 면적 요게 이제 적어집니다. 이게 표시, 부동산 표시 등기죠. 다시 말하면 표제부에 부동산이 이제 표시가 되고 요게 이제 등기 분류할 때 사실의 등기 또는 표제부 등기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변경이 되는데 예를 있죠. 그러면 잘 봐두시면 돼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던 분할, 합병 이런 이제 변경이 생기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이고요. 건물 같으면 건축법에서 배우신 것처럼 건물의 변경인데 증축, 건물의 증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지 분할 합병, 분합, 합병이나 소재, 지번 등의 변경, 그리고 건물은 건물의 증축 등에 따른 변경 등기를 하는데 요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개념만 우선 알고 계시고요.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출제 빈도는 요 부분이 이제 변경 등기 우리 전체적으로 다 할 건데 출제 빈도는 아주 낮지만 그래 이제 보시면 이 변경 등기는 토지 소유자 갑구가 이제 나오죠. 다음에 여러분 요 갑구 생각하시고 갑구에 있는 요 소유자입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등기가 되죠. 갑입니다. 소유자 갑이. 자, 첫 번째 묻는 게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표제부에 하는 요 변경 등기는 소유자가 갑이 여러분 집 토지나 건물이 이게 변경이 되면 소유자가 가서 요거는 무슨 신청이냐? 단독 신청입니다. 여기 단독 신청이라는 거는 권리자가 갑이라는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묻는 게 등기 신청할 때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걸 묻는 건데 그죠? 부동산 표시 변경은 토지 건물의 분할 증축에 따른 요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는 것. 그 다음에 신청 의무가 있죠. 요 부동산 변경 등기하고 그 다음에 멸실 등기 있죠. 토지 건물이 나중에 멸실이 되면 전부가 멸실되면 멸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멸실 등기는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자, 토지 건물에 따른 변경 아니면 멸실에 따른 멸실 등기는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만은 신청하지 않아도 과태료 있죠. 과태료가 부과가 되느냐? 이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자, 벌칙인데요. 벌칙. 과거에는 또 이런 토지 건물의 변경 등기를 나눠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한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토지 건물의 변경에 따른
변경 등기를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없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적법에서 배웠지만 토지 건물을 이게 변경이 되면요, 대장 정리, 대장이라는 거는 토지 같으면 토지 임야 대장, 건축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이 있죠. 그 대장부터 먼저 정리를 합니다. 정리한다는 거는 대장에 토지가 분할되면 토지 대장부터 먼저 분할하고 변경 등기할 때 요 대장을 첨부를 하게 되고요. 등기할 때 제공하게 되고, 건물 같으면 건물이 증축이 되면 건축물 대장을 먼저 정리하고 그 등기할 때, 변경 등기할 때 대장을 첨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토지 건축물 대장부터 정리해야 된다는 거, 또 대장을 변경 등기할 때 제공한다는 거 아시고, 이제 변경 등기를 하고 나면 이렇게 토지 건물 표시가 이제 변경이 되면 1번에 있던 토지나 건물이 분할 증축이 돼서 변경 등기했기 때문에 1번은 말소라는 거는 이제 지웁니다. 1번에 있던 토지 건물이 이제 변경됐으니까, 그죠? 실선을 그어서 이렇게 지우게 됩니다. 이런 중심으로 해서 묻는 게 부동산 변경 등기 또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부기등기,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가 이 시간에 곧해 나옵니다만은, 표제부 등기는 이런 변경이나 좀 이따 이제 멸실 등기는 주등기로 합니다. 1번, 2번 이렇게 주등기로 하고, 표제부에는 여러분 부기등기를 또는 부기등기하지 않습니다. 부기등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제부 등기와 변경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시험에 물었던 게 최근에 나온 게 이거죠.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또는 다음 중 부기등기로 하지 않는,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 물었을 때 답이 부동산 표제부에 있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게 답으로 나온 겁니다. 그 무기등기 물을 때 나왔던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 나올 때는. 그 다음에요, 멸실 등기 보십시오. 쭉 넘겨서 등기부는 여기는 그대로 두시고 287페이지에 3절에 멸실 등기라는 거는 거죠. 이것도 출제 빈도가 아주 낮으니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표제부에 토지 건물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가 1번에서 2번으로 변경이 됐고요. 3번입니다. 이제 멸실 그러면요, 여러분 토지가 멸실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적법에서 배웠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토지가 바다가 되면 바다가 되면 등록을 말소시킵니다. 그죠? 대장에. 그리고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전부가 무슨 등기합니다? 멸실. 건물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인위적으로 건물주가 건물을 철거하면 그것도 멸실된 거고요. 자연적으로 화재나 지진 등으로 화재로 건물이 자연적으로 멸실되는 것도 있죠. 그러면 토지 건물이 전부가, 그것도 일부가 아닌 전부가 멸실이 되면 무슨 등기를 합니다? 멸실. 자, 요 등기도요,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멸실 등기도 소유자가 가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갑이 가서 단독 신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1개월, 토지 건물의 멸실 변경 1개월 이내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없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대장부터 있죠. 대장 정리는
토지가 멸실되면, 바다가 되면 토지 대장의 말소, 거기 말소는 대장의 말소를 하고 그 대장에 의거해서 멸실 등기하게 되고요. 건물이 멸실이 되면 건축물 대장에 멸실됐다는 걸 먼저 대장 정리, 대장부터 말소하고 거기도 멸실 등기를 합니다. 또 하나, 표제부 등기는 부기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부기 등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변경, 토지 건물의 변경 등기나 멸실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합니다? 주등기, 주등기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묻는 거니까 방금 말씀드린 요 표제부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등기부, 그죠? 표제부에 토지 건물이 표시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부동산 표시 등기고, 그리고 변경이나 멸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뒤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뒤로 가는 게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마지막 부분이죠. 351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해 놓고 이제 변경 등기 중에요. 여러분 첫 번째가 부동산 표시 있죠, 이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먼저 하고, 먼저 이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인데, 여기 등기 명의인 그러면요, 이 갑구 있죠, 여기 보세요. 갑구에 있는 이 소유자를 등기 명의인이라 그러고요. 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되어 있다가, 여긴 1의 1입니다, 여러분. 1번 등기 아래에 1의 1이 부기등기입니다. 개명, 소유자 갑이 개명을 했거나, 주소 있죠, 여러분. 이름을, 개명 아시죠? 이름을 바꿨거나 주소가 변경이 되면 이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등기 명의인, 자 보십시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물론 얼구도, 갑구 다음에 얼구도 곧 나옵니다만은 갑구에 있는 소유자 갑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고요. 갑을, 이 변경 등기고, 얘는 시험에는 둘 중에 하나, 요거 개명이나 주소 변경이 나오니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예를 잘 갖고 계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요 변경 등기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인데, 요거는 갑구나 얼구에 합니다. 근데 주로 갑구 가지고 묻게 되고요. 이것도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물으면, 여러분이 이름을 개명을 했거나 주소 있죠. 여러분 주소가 바뀌었을 때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단독입니다. 소유자가 가서, 갑이 가서, 여러분이 갑이면, 내가 갑이면 내가 단독 신청입니다.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자, 앞에 부동산 변경, 등기 명의인 변경, 이거 단독 신청이고요. 여기는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배우는 각종 등기에서는, 각종 지금 변경 등기부터 나오는 이 등기에서는 부동산 표시 변경과 멸실, 요 등기만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고, 물론 과태료는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등기 명의인 변경 등기, 이거는 아예 신청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변경 등기 할 때는 이제 개명을 했으면, 법원부터 실무적으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바꿀 때는 법원에 가서, 각 관할 지방, 여러분 주소지 지방 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을 하면 법원에 개명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바꾸고 이제 그에 따른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서 개명했다는 걸 이제 확인해서 가야 되죠. 주소 바뀌었을 때는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바뀌면 주민등록 등본 이걸 떼가지고 가서 주소 변경을 하는데, 주민등록 등초본 있죠. 그 등초본을 가지고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등기 명인 변경, 표시 변경을 직접 묻는 거는 최근에 없고요. 부기 등기 물을 때 요거죠. 1번 소유자가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면 당연히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1에서 2로, 그죠? 소유자 갑에서 을로 이렇게 바뀌면, 그죠? 소유자가 을이죠. 이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건 주등기고, 여기는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죠. 소유자는 그대로 있고 갑은 그대로 있고 개명이나 주소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1의 1 등기 명인 변경 등기는 언제나, 자 들어보세요,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자, 부기등기 물을 때 아까 앞에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걸 물을 때 자주 나오는 게 개명에 따른, 주소 변경에 따른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게 지문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기등기로 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권리 변경 등기입니다. 넘겨보세요, 여러분. 책에 그 253페이지에 2번에 권리 변경해 놓고요. 등기된 권리 내용이 변경되는 건데, 앞 시간에 저당권까지 하면서 쭉 했던 건데, 여기 제 설명부터 먼저 보십시오. 얼구에 주로 이제 전세권 아니면 저당권으로 나오는데요. 1번 여러분, 저당이 잡혔고요. 저당, 건저당 1억입니다. 요 1억에 저당권이 등기되고, 그 다음 2번에 순서가요. 전세권이 등기가 됐죠. 1억, 요 1억은 전세금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권리 변경 등기 그러면요, 갑구도 있지만 얼구상에서 저당권, 전세권 등의 변경 등기,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 같으면 채권액 1억이 증액되는 걸 가지고 주로 묻고, 이자 있죠, 이자. 일반 저당은 이자가 3%에서 5% 오르면 그것도 변경 등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앞 시간에. 그 다음에 전세권 같으면 요 1억의 전세금 증액, 감액. 전세금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죠. 그럼 증액, 감액에 따른 변경인데 주로 증액으로 가지고 묻고요. 기간 연장, 전세권이 갱신되거나 법정 갱신이 될 수도 있죠. 법정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갱신이니까 그건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이 됩니다만은, 당사자 간의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이런 전세권 변경은 당사자가 이제 변경 등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는요, 1번 저당권자가 채권액이 1억이었는데 처음에 1억을 빌렸는데 증액 있죠. 채권액, 전세권 같으면 전세금 증액에 따른 1억 5천. 자, 처음에 1억을 빌리고 저당 잡았다가 1억 5천으로 채권액이 증액되고 변경 등기할 때, 요 변경 등기할 때는 여러분, 요거는 권리 변경이니까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이고요. 공동으로 등기하게 되고, 다만 제일 많이 묻는 게 요겁니다. 전세권자가 있죠. 1번 저당권자가 1억에서 1억 5천으로 채권액을 증액을 하면, 요거는 2번 전세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되고 이 사람의 뭐가 필요합니다. 성락이. 2번 전세권자의 성락이 필요한데 성락해주면 2번이 성락해주면 1에 1로 부기등기로 하고 성락이 없으면 3번 요거 3번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1번 저당권자가 저당권 변경 주로 묻는 게 채권액 증액에 따른 저당권 권리 변경 등기할 때 후순위자 2번 전세권자가 없으면 전세권자가 없다는 것은 후순위자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후순위자가 있다면 후순위자의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합니다. 성락이 있다 없다 성락서를 제공하면 또는 제공하지 못하면인데 성락서를 제공하면 1에 1 부기등기 제공하지 않으면 성락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묻는 거고요. 앞전에 작년 시험에도 나온 게 이겁니다. 다음에 그 부기등기 할 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물을 때 저당권 등 권리 변경 등기에서 후순위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성락 여부에 따라 성락이 있으면 부기 없으면 주등기입니다. 그럼 왜 달라지느냐? 이거죠. 부기등기냐 주등기냐에 따라서 이거는 경매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배당 금액이 배당 순서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경매가 되면 1번이 선순위자가 1억을 배당받고 2번 전세권자가 또 1억을 배당받죠. 2억에 낙찰이 되면 이 부동산이 토지 건물이 2억에 낙찰이 되면 1억씩 배당받는데 그죠? 그런데 만약 1번 저당권이 증액이 됐으면 1억 5천으로 증액이 됐을 때 이때는 이제 부기등기로 돼 있으면 1에 1로 변경 등기가 돼 있으면 1번으로 얼마를 배당받고요. 1억 5천으로. 만약 주등기로 돼 있으면 3번으로 돼 있으면 배당 순서가 다르죠. 1번으로 1억을 받고 2번이 1억 받고 3번으로 이제 얼마를 배당받습니다. 5천. 그렇다면 결론은 1번 저당권자가 아니면 채무자가 1억에서 1억 5천으로 채권액을 증액하고 변경 등기할 때 2번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성락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물으면 안 해줘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성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해주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전세권자의 성락이 있냐 없냐에 따라 성락이 있으면 부기, 없으면 주등기 꼭 성락 여부를 써줍니다. 앞전 시험에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아닌 것 나중에 그 다음 요 끝에 오늘 이 시간에 부기등기 제가 소개할 건데 요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기등기 이 권리 변경 등기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락이 있는 경우를 물었죠. 없는 것도 물었지만 성락이 있는 경우에는 부기, 성락이 없으면 주등기. 최근에 계속 주등기, 특히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이렇게 물을 때 나오는 지문입니다. 요거는 성락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요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변경 등기는 이렇게 세 가지고 경정 등기 보십시오. 35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쭉 넘겨서 의에 보면 경정 등기란 등기가 완료가 되고 여기 완료가 됐다는 것은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기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등기 절차상의 착오로 등기가 잘못됐거나 빠진 부분은 유루, 이제 누락이 됐다. 유루라는 말은 등기가 돼야 될 내용이 등기가 안 된 겁니다. 그런 경우에 등기 내용과 실체가 원시적이다. 원시적 불일치. 거기
원시적이라는 말은 처음에 등기할 때 잘못 기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잘못 기입한 거를 고치죠. 고치는 걸 경정등기라 합니다. 보십시오. 경정등기도 이 자체로 묻는 건 거의 잘 없고요. 나중에 이제 출제되는 유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경정등기 분류할 때도 변경등기처럼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표시가 돼 있다가 이게 변경이 됐다. 우리가 이게 이제 후발적으로 변경등기라는 거는 여기 예를 들어 드린 거 있죠. 토지 건물에 변경이 돼서 변경등기 하는 거고요. 경정은 처음에 부동산 표시할 때 잘못 등기해서 소재, 지번 이런 게 잘못 적어져서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걸 무슨 등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정. 갑구에 있죠. 갑구에 소유자 갑이 등기 명의인 그랬죠. 그러면 소유자 갑이 등기 명의인의 주소나 이름, 내 소유자가 내 이름으로 등기할 때 내 주소, 내 이름이 잘못 기록이 됐죠. 잘못 기입됐죠. 그럼 잘못 기입됐으니까 이거를 고치는 겁니다. 이거를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를 하고요. 권리 경정은 얼구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이게 권리 내용이 채권액이나 전세금이나 잘못 적어졌죠. 잘못 기입이 돼서 이걸 고칩니다. 이거를 권리의 경정 등기라 그래요. 이렇게 분류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출, 우리가 최근에 경정 등기 자체를 물었던 건 없고, 등기 종합이라는 거는 여러분 전체를 물을 때 이런 거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수없이 합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고, 이거 총론에 이제 우리 등기 총론에 등기 유효 무효 할 때도 나오고, 민법에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계약과 등기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죠? 계약과 등기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일치하면요, 계약한 대로 등기를 하게 되면, 계약과 등기가 일치하면 당연히 등기가 유효지만은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 계약과 등기가 불일치죠. 민법의 의사 표시 불일치와 같이 이게 불일치하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이런 겁니다. 최근에 전세권 갑과 을이,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을 해놓고 등기는 임차권을 등기했다. 그럼 이 임차권 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고 전세권 계약은 유효지만 임차권 등기는 무효죠. 또 민법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X 토지에 갑과 을이 X 토지에 계약을 해놓고 Y 토지에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것도요, X 토지에 대한 계약은 갑과 을 간에 X 토지에 대한 계약은 유효지만 Y 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이 임차권 등기 Y 토지에 대한 등기가 무효고, 그럼 이거를 임차권을 전세권으로 Y 토지를 X 토지로 경정이라는 거는 고칠 수 있느냐? 착오로 있죠. 이게 여러분 이걸 잘못 등기했으니까 임차권 Y 토지의 등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착오로 당사자가 이걸 경정 등기할 수는 없다. 경정 등기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고, 이거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정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가 전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권 등기 Y 토지의 등기가 무효니까 임차권 Y 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 이게 말소입니다. 말소하고, 등기 무효니까 말소하고 다시 전세권 X 토지의 등기를 다시 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 전세권 계약을 하였으나
당사자 착오로 임차권이 등기됐을 때 X 토지에 계약을 하였으나 Y 토지에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임차권 Y 토지를 전세권 X 토지로 경정 등기할 수 있느냐? 이건 할 수가 없고요. 경정 등기할 수 없다는 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 지문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민법적으로 임차권 Y 토지의 등기는 말소가 되고 갑으로부터 전세권 X 토지에 다시 뭐를 해가야 됩니다. 등기를. 그게 이제 민법적 이야기고 등기법적 이야기 같은 맥락 계속 하는 게 이제 우리 기초는 대부분 민법 이야기 많이 하는 거는 민법에서도 나오고 우리 등기에서도 나오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럴 때 이제 경정 등기 물었던 게 요런 지문이 요와 같은 예로 물었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넘기시면은 말소 등기입니다. 358페이지 맨 밑에. 말소 등기가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각종 등기 중에 예상 문제는 말소 등기 쪽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먼저 보시면 등기 사항의 전부가 대부분 이제 갑구나 을구가 있는데 을구에 이런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이게 소멸이라는 거는 저당 같은 경우에는 채권액을 1억의 돈을 모두 갚았거나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이제 전세권 기간 만료 등으로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서 소멸하면 이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전부를 말소하게 되죠. 그게 말소 등기입니다. 기존 등기 전부를, 일부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자, 등기부는 말소 등기는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되는데 등기부는 363페이지 보십시오. 거기는 갑구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고 2번으로 있죠.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2번 소유권이 말소가 됐습니다. 3번에 보십시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원인에 보니까 합의해제라는 거는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 그 바로 앞에 2번에 매매, 그 2번 원인 안에 매매라고 적어졌죠, 여러분. 매매에 따른 그 등기에 갔다가 1번 김미숙이가 매도인, 2번 김영희가 매수인입니다. 김명희입니까? 근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1번이 2번한테 매매해서 소유권이 이전돼 갔다가 매매 계약이 당사자 합의로 해제가 됐죠. 그럼 요 합의하에 해제가 되고 나면 2번이 말소되는데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민법에서 여러분 해제를 했다. 그것도 합의하에 그렇게 해서 말소된 거고, 예를 들 때요. 요건 갑구고 을구의 앞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처럼 말소 등기 설명 또는 말소 등기를 이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보십시오. 1번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에 전세금이 1억인데 1억이라는 건 전세금이죠. 근데 1대1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요 저당권자가 전세권자한테 5천을 빌려주고 전세권을 저당 잡았죠. 1대1입니다. 부기등기로, 그죠? 그럴 때 이 전세권 등기,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왔죠. 앞 시간에 우리 저당할 때도 요 이야기 했지만, 그러면 전세권에 이렇게 저당이 들어왔을 때 다 아시는 것처럼 1번 전세권자는 요 저당권자의 성낙 없이는 1번 전세권을 민법의 조문에는 전세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등기법에서는 전세권, 지상권이 저당 잡혔을 때 이 저당권자의 성낙 없이는 요 전세권 말소 등기할 수 없다. 그럼 반대로 말소 등기 1번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의 뭐가 필요하다? 성낙 내지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 2번에서 말소 등기 할 때는 여러분, 말소할 때마다, 말소 등기를 할 때마다 2번에서 1번을 말소한다고 적습니다. 보세요. 1번 말소. 1번을 말소한다고 적고 1번을 지웁니다. 1번 전세권을 실선을, 붉은 선입니다만 원래 실선을 그어서 지우게 되죠. 여기 이제 1번 전세권 전부가 말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이 말소되면 3번에서 1의 1 부기등기 있죠. 요거 저당권도 이제 1의 1도 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요때 이제 1번 말소 등기는 권리자, 전세권자와 설정자가 와서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1번 전세권 말소할 때 요 성낙, 저당권자의 성낙이 있어야 되고, 그 1번이 말소되면 1의 1, 이제 주등기가, 설명 이렇게 하죠, 여러분. 1번 주등기가 말소되면 1의 1, 부기등기도 말소가 돼야 되죠. 요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요 등기부 양식만 오늘 지금은 요 양식만 보고 계시면 됩니다. 1번 전세권 1억에 전세금에 1의 1 저당권이 들어오면 전세권 등기 아래에 저당권 등기는 부기등기 한다는 거, 요건 다 알고 계시고, 그럼 1번 전세권이 말소될 때 2번 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항상 등기에서 제3자 그러면 여기서는 전세권을 저당 잡고 있을 때 이 저당권자가 제3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낙이 필요하고, 2번에서 1번 말소할 때는 당사자의 신청이고, 1번 말소할 때 원칙은 공동 신청이고, 1번 주등기 말소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는 직권이다. 그래서 이 저당도 말소가 되겠죠. 그때 또 하나 1번 주등기 말소든 부기등기 말소 있죠. 요거 1의 1. 요 1의 1 부기등기 말소도 이걸 주등기로 합니다.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번이 1번을 3번이 1의 1, 요 1의 1 등기를 말소할 때도 주등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주등기 말소에 따른 항상 공식입니다. 공식이 주등기 말소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다. 신청이냐 직권이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요 양식 말소 등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겁니다. 요거를 잘 봐두시고 책에 있는 건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있죠. 말소 회복 등기 보십시오. 밑에 5번에. 자, 이번에는 말소가 된 등기가 전부나 일부가 잘못 부적법하게 원인 없이, 다시 말하면 말소되지 않아야 될 등기가 말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말소되지 않아야 될 등기가 말소가 되면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그게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자, 말소와 동일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회복인데, 자, 등기부 한번 보십시오. 366페이지입니다. 거기 1번에, 얼구 1번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가 2번에서 1번 건저당 등기가 말소됐죠. 원인에 보니까, 등기 원인에 보니까 해지. 거기 해지라는 거는 1번 바로 위에 건저당 설정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가 됐는데, 3번에서 1번 건저당 등기를 회복하는데 원인 안에 보니까요, 3번에 원인 보십시오. 2019년 7월 7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왔네요. 확정 판결을 받아서 말소된 1번을 다시
회복을 해놨죠. 1번 순위번호 1번이 말소됐다고 회복되니까 그대로 1번 내용 있죠. 등기 내용이 말소된 1번과 똑같이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경우도 말소 회복이 되는 이런 등기도 실무적으로는 여러분 실무에 가시면 많이 없지만 그건 이제 말소 회복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만 아시고 판결이 있죠, 여러분. 거기 지금 판결로 말소된 1번 저당이 건저당이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판결이 뭐냐? 그 판결이 1번이 잘못 2번에서 1번을 2번에서 말소할 때 잘못 말소가 됐기 때문에 그 잘못 말소된 거를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말소 회복 등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근에 말소 회복 등기라는 자체를 물었던 건 없고 등기 종합적으로 우리 말소 등기나 이런 거 물을 때 말소 등기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락이 필요하고 말소 회복 등기도 만약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때 제3자가 또 누구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 후순위자, 대부분 후순위자가 많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그러면 후순위자의 성락이 필요하지요. 그런 걸 가지고 지문으로 나온 건 있습니다. 최근 한 10년간의 말소 회복 등기 자체를 물었던 건 거의 없고요. 자, 일단 지금 여기까지 이 시간에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멸실은 아까 저 앞에 멸실 등기 먼저 했죠. 요 등기 중에 예상 문제는 말소 등기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때 말소 등기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우선 오늘은 이번 첫 타임에는 이제 전체를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기등기인데요. 6번에 이제 여기에 부기등기 하는 경우는 주등기에 부기등기 하는 경우인데 지금 나중에 이거 자료로 다 정리해 드린다고 했죠. 제가 어느 시기에 가면 다음 타임에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만은 우선 오늘 이거 했죠. 우리가 강론에 와서 소유권 등기부터 쭉 하면서 표제부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갑구에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건 당연히 1, 2 이렇게 가죠. 그런데 소유자는 그대로 있고 등기 명인 변경입니다. 개명이나 주소 변경에 따른 변경 등기 이런 등기는 1에 1 언제나 무슨 등기로 한다 그랬죠?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을구에 있죠. 아까 우리가 작년에도 이거 나왔죠. 지문에 저당권 전세권인데 저당권 등 권리 변경 이거 여러분 권리 변경 등기에 따른 변경 등기 할 때 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성락 여부에 따라 요거죠. 성락해주면 부기, 성락이 없으면 주등기. 이거 묻는 건 자주 나오고요. 문제 자체를 물을 때도 이거 있었죠. 그 앞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성락 여부에 따라 성락이 있으면 부기, 성락이 없으면 부기 등기로 할 수 없고 주 등기로 하여야 되는 경우 물었을 때 저당권 전세권 또는 채권액이나 전세금 증액에 따른 권리 변경 등기 이걸 답으로 묻는 답으로 구하는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요. 또 작년에 부기 등기로 하지 않는 거 물을 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은 이건 부기죠. 그러나 소유자가 있죠. 여기 보세요. 이제 작년 문제 나중에 아직 소개만 해드릴 겁니다. 오늘 소유자 갑이 전세권 저당 있죠. 이거 소유자 갑이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설정하고 등기할 때는 당연히 주등기로 하죠. 1번 저당, 2번 전세권, 그죠? 이건 이제 등기할 때 이건 주등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돈을 안 갚는다는 건 채무자가 저당권자, 채권자, 은행에다가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경매. 경매라는 거는 저 부동산 소유자의 요 갑의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경매가. 그럼 이 경매가 들어오면 등기부에 우리 여러분 중개사법 등에서 배웠다시피 경매 개시 결정,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경매 개시, 개시라는 거는 법원이 경매하라고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법원에서는 저 갑의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갔다, 경매가 됐다는 게 아니고 경매가 개시됐다라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갑구에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경매 개시가 들어왔으니까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이건 주등기죠. 작년에 다음 중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 답이 부동산에 저당권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건 주등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걸 누가 낙찰 3번입니다. 경매가 돼서 이제 낙찰 받아가면 낙찰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경매 받으면 소유자 이제 을이 낙찰 받았죠. 경매로 낙찰 받으면 소유자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갈 겁니다만은 이렇게 나오는 게 출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책에는요, 이거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 다, 지금 보신 오늘 이 시간, 앞 시간도 있지만 이 시간에 나온 표제부 갑구 얼구에 있는 이런 등기 보면서 부기 등기는 이런 경우에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책에는 369페이지에 있는 요 부기 등기는 맨 밑에 등기부 보십시오. 갑구 1번 전세권에 1의 1 저당이 들어왔죠. 요겁니다.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부기 등기인데 거기다가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세권에 여기 보십시오. 2번입니다. 2번 전세 요거 설명하는 게 앞으로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오거나 소유자가 부동산 자체에 저당 자범이죠. 소유자 갑이 저당 등기는 주등기지만 전세권의 저당, 전세권 이전, 전세권에 대한 전전세 아시죠, 여러분?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의 저당, 전세권 이전, 전세권에 차여간 전전세 등은 다 1의 1입니다. 2번이니까 여러분 여기는 2번이니까 2의 1이겠죠. 2의 1. 이게 하나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전세권 가지고 제일 많이 설명하는데 전세권의 저당, 전세권 이전, 양도, 전세권 양도, 전세권의 전전세. 이거 제한 물권, 전세권에 대한 이런 등기는 부기 2의 1로 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주 등기가 원칙이고 부기 등기는 예외지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나중에 이제 정리해 드릴 때까지 그대로 두시고 부기 등기도 어떤 경우에 부기 등기로 하는지 이런 문제도 거의 매년 하나씩 나오다시피 하니까 부기 등기도 일단 예상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또 대단히 중요하죠. 거의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 게 가등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도 전체적으로 등기부 나중에 379페이지 쪽에 그 가등기 양식이 있고 등기 중심으로 하면서 가등기의 전체적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등기는요.